4월 21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국 금융권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다가 미국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다시 회복을 할 듯 말 듯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회복을 하는 속도를 한국 증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따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비해 코스피는 생각보다 회복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이 힘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힘을 못 받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미국 금융권 리스크가 크게 터지거나 다른 큰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은 없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상방으로 올라갈 것처럼 보였는데 시원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쪽에서 하방 휩소가 나왔을 때 매수를 못했던 게 수익을 낼 기회를 날려버린 게 됐네요. 이직 이후에 바쁘다 보니까 주식 관리를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솔로엠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26,000원 라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주가를 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으면 매수를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보시겠습니다. 14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한 물량은 계속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이제 곧 5일선과 21선 크로스가 나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5일선 위에 위치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한번 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 위로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4월 28일에 주식 병합으로 정지가 시작이 될 텐데요. 아마 그 전에 한번 주가를 위로 올려놓는다면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대한전선은 호방건설이 40% 정도의 지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대주주가 있다는 건 유통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비교적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보시겠습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54만원 라인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6만원 정도 라인까지만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줄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꽤 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21선을 맞고 내려간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자리에서 매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대 44만원 라인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 미국 증시를 따라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이쪽 라인을 터치하고 난 이후에 조정이 나올 거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이는 게 장기 이평선들을 다시 상방으로 돌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로 쭉 빠지는 그림만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올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비교적 좀 더 기대를 하게 만들긴 하네요. APTC 보시겠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생각했던 9,600원 라인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좀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시 주문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다음 주 안에는 매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도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내려온 거 한번 아래로 크게 휩싸 한번 주고 올라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보시겠습니다. 제가 손절했던 7,200원 라인을 오늘 터치하고 쭉 아래로 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손절한 라인이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하고 빠진 그림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아니기도 하고 아직 5일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확률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바이오 플러스는 좀 더 지켜보다가 만약에 6,200원 라인 정도가 온다면 매수를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예상대로 12,000원 라인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11,000원 선까지는 가지는 않았네요. 반등이 조금 나온 상태고 아직까지는 5일선 위에 위치를 시켜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락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아서 한 번 정도는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000원 라인 아래에 매수 주문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을 보다가 탈출을 하든 아니면 좀 더 가지고 가보든 할 생각입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가 괜찮은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 좀 많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크게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려고는 하는데 5일선을 다시 깨고 내려간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아래 지진선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쪽 매물대를 찌르고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꽤나 많이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듯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조금 우려도 했었지만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만약 단기 반등이라면 21선 정도까지가 끝일 테고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면 며칠 정도 눌림이 잠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21선과 224일선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최근 하락이 나왔을 때도 거래량도 크게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져볼만 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시노펙스도 꽤나 오래 바닥권에서 머물렀었는데 이제 다시 이쪽 매물대 위로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상승 이후에 버텨주나 싶었는데 이틀 연달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캔들 모양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길 원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확실한 건 매수하고 싶지 않은 차트를 그리고 있는 건 맞는 듯 합니다. 이 차트를 보고 누가 매수를 들어올까요? 보통은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좋은 재료를 그냥 버리고 끝낼 것 같진 않은데요. 세력들 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좀 더 가지고 가보려고 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1,000원 아래로 꿰고 내려가는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 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